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던 대학생 20명이 예비군 지휘관 차량에 치여 다쳤습니다.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광주 전남의 3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법원이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재개발 조합에 8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시와 조합 모두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부 조작으로 실형을 산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이번엔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광주 화정동 유대회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소송의 1심에서 광주시가 주민들에게 83억 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주민들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불만족의 정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흑자 대회로 흥행을 일으키며 전 세계에 광주를 알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화정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 만든 선수촌은 전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사용료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주민들이 지금껏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주민들은 467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고 광주시는 23억 원만 줄 수 있다고 맞서 20배 차이가 나는 사용료 소송에서 재판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가 선수촌 재건축 조합에 8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사용 범위와 기간 등에 있어서는 주민들 손을 들어준 법원은 그러나 사용료의 핵심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아닌 분양잔금 대출이자만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인 재건축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결정 액수와 소송 비용 비율을 보자면 조합 측보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무게를 더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과 광주시 모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목소리의 톤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부담한 것은 주거비도 있고 금융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포함한 임대료를 주장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100억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100억 이내에서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83억 6천만 원도 실무적으로는 좀 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수촌 사용료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직 청산도 못한 상황입니다. 선수촌 사용료의 1심 선고가 3년 만에 났지만 양측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사용료 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현재 장마전선은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 지역 쪽으로 더욱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광주와 전남 지역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보성과 진도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도 안개가 자욱하니까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 기온 유지하면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0도 이상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장성과 담양, 화순 30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0도, 보성 2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광주 전남 300여 개 학교에서도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도시락을 먹거나 빵으로 점심을 대신한 학생들, 파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광주의 한 초등학교. 조리원들로 북적여야 할 급식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급식을 대신해 빵과 우유를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에게 대체 음식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천여 개 학교 가운데 3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도록 한 학교도 있었고 점심시간 전에 수업을 마치기 위해 단축 수업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대처만큼이나 학생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그냥 빵만 먹으면 또 배고프고
수업도 또 오래 해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주면 더 든든할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과 그거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돼야 우리 국민들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이 예고됐고 학교별로 대책도 마련했기 때문에 다행히 혼란은 크지 않았습니다. 식재료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대체급식도 아마 위생상의 문제가 없는 그 부분만 사전에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도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급식을 중단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임금 인상 폭이 적은 이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근속수당 인상입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만 원씩 월급이 인상됩니다. 호봉제인 정규직과 비교하면 10년차 공무원이 93만 원 인상될 때 비정규직은 인상액이 17만 원에 그치는 셈. 이들은 근속수당을 1년에 5만 원으로 인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80% 수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정규직 조리사와 비정규직 조리사가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고 같은 일을 하는데 해가 더해갈수록 근속이 더해갈수록 그 임금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임금. 광주 전남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은 8천여 명. 급식 조리원과 교무 행정사 등 45개 직종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마저 공무원보다 한 달 5만 원가량 덜 받는 등 곳곳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하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 3,500여 명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제 촛불이 만든 새 시대에는 우리나라 적폐 1호 비정규직 문제를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총파업을 벌이는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대규모로 상경해 광화문에서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참가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군부대 내에서 예비군 지휘관이 몰던 차량이 입소 대기 중이던 예비군 수십 명에게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일어난 어이없는 사고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온 대학생 2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던 전남 담양의 모 육군부대. 여기저기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보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7분. 부대 입구 근처에서 입소 대기 중이던 예비군 40여 명 쪽으로 SUV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돌진해 예비군들이 차에 깔리거나 치였습니다. 차가 치고 눈 깜짝할 새 사람 3명 깔려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치여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 사고로 23살 정모 씨 등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예비군 20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예비군들은 방학을 맞아 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하려던 광주의 모 대학교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를 낸 건 5급 군무원인 예비군 지휘관 50살 임모 씨. 출근 뒤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하던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에 따르면 그 화장실에서 자신이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그때 이제 치아를 좀 다쳐서 그 치아 치료를 위해서 이제 치과를 가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현재 그 운전 부주의로 추정이 되는데 군 헌병대는 임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임 씨를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 등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캄보디아에서 밀수입한 시가 6천만 원어치 필로폰을 130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30살 김모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추징금을 갚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승진을 부탁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54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전북 전주 등에서 발탁 인사를 대가로 지역의 모 시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청와대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잘 안다며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일부 개발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다른 제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이 중앙공원의 경우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도록 하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작년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된 건데요.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년 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자동 해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토지 매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 현재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제도의 개정이 기요합니다. 네,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건 결국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정 요건 완화와 토지 매입을 포함한 이 시행령 개정 및 이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반반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측은 실효성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 등 다른 대도시 및 국가도시공원 네트워크와 연대를 통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할 사항입니다. 네, 중앙공원과 더불어서 이 광주 3대 공원으로 꼽히고 있죠. 중해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민간공원을 특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별로 각각 특성과 기능이 다르므로 최적의 대안을 탐색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네. 중해공원 중에 문화예술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비엔날레 주변 지구는 공공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보존하되 나머지 지구는 민간공원 방식 또는 공원 해제 후에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죠. 일곡공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산지이고 도시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높은 아파트를 전제로 한 민간공원 방식이 아니더라도 해제 후 보전형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3대 공원 외에 다른 공원들은 민간 개발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개발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첫째로는 건설사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고밀 또는 과밀 개발, 도시 경관의 훼손, 그리고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시비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가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조례나 규칙 등 주요 정책의 인권 침해 요소를 분석 평가하는 인권 영향 평가제를 시행합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지역에서 운용되는 조례와 규칙,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의 인권 침해 요소를 평가해 반영하는 인권 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우선 오는 8월부터는 광주시 조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경실련협의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 비용을 물리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실연협의회는 해남군은 3명의 군수가 연이어 중도 하차하는 등 광주 전남자치단체 곳곳에서 단체장이 낙마해 행정 공백은 물론 재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정당들도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6월 민주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결과였는데요. 30년 전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횃불을 든 노동자와 낫을 든 농민이 성조기를 찢어냅니다. 고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과 물고문 사건, 미국의 핵무기까지 30년 전 사회상이 담긴 걸개 그림입니다. 87년 당시 미대생이었던 이상호, 전정호 작가는 이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적화통일을 이룬다라는 그 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반독재 또 반외세 자주민주 통일을 이룩하자. 6월 민주항쟁 집회와 시위에 사용됐던 플래카드와 판화 등 민중미술 작품 40여 점이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관람객을 안내합니다. 항생의 불꽃으로 산화했던 민주 열사들의 가족들에게 이번 전시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역사의 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림이 됐든지 판화가 됐든지 그래서 대단한 거라고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독재나 무력 탄압에 대한 반발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87년에 훼손되거나 압수돼서 2006년에 다시 복원된 작품들입니다. 30년 전 6월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사람들.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5.18 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은 어제 오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문화전당 정상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5.18 단체 회원들이 토론 발제자인 이병헌 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의 토론 참여를 막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5.18 단체 회원들은 이전 단장이 옛 전남도청 별관을 보존하지 못한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참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보부터 당깁니다. 이루수의 글러브를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3루주자를 불러들이는 최영우. 아무래도 서동욱 러프가 잡아서 1루주자 처리했습니다. 한 점이 들어왔습니다. 권정욱 포수 몸쪽으로 안고 이 공을 걷어 올리면서 왼쪽에 안타. 2번 호의 적시타. 타자가 좀 더 훨씬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날카로운 타구 왼쪽 라인 안쪽에 떨어진 페어볼. 최영우 홈인. 그리고 안치홍까지 홈으로. 지금도 다 다시 스트라이크로.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깊숙한 것 떨어졌고 펜스까지 가는 것을 끌었습니다만 주자 2명 모두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민식 2루까지. 안치홍의 타구 이번에는 왼쪽 높은 포물선 담장 밖으로 갑니다. 몸쪽 공 센터 쪽 멀리 가는 타구 중견수는 담장 앞에서 멈췄고 최영우 선수는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때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갑니다. 다이렉트로 펜스를 때렸고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타가 KBO 리그 한 경기 한 팀의 최다 안타 경기와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8이닝) 동안 29개의 안타.
광주 MBC는 어제 시청자위원 회의를 갖고 신규 위원 7명 등 14명의 시청자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학계와 문화예술, 경제,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는 앞으로 광주 MBC 뉴스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정 요구를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번 첫 회의에서 광주 MBC가 5.18과 60 항쟁을 맞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중국 장시성 진강산대학 부속고등학교와 한중 특색반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강산대학 부속고등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졸업 후 호남대학교로 입학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진강산대학 부속고등학교는 1978년에 중국 장시성 기란시에 설립된 공립중점고등학교로 3천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남 초중학교 의무교육에서 중간 기말고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어제 주민 직선 7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독서토론 열차 학교 무대를 북한으로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혁신학교 중심인 무지개학교 확산과 대입 수능시험 개편에 대비한 중고교 과정 중심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광주에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시 소재 대학생 가운데 재학생에게만 주던 혜택을 대학원생과 휴학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기간 규정을 없애고 기간에 상관없이 광주시 거주자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